안녕하세요. 장대현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습,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던 장소가 교실이죠. 교실은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명명한 이름입니다. 가르치는 곳이 진정한 배움터가 되기 위해서는 학습실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쳤다면 배워야 하고 배웠다면 익혀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배움의 과정 속에서 실수가 있다면 어떤 가르침은 끊임없이 있어 왔었는데 배움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익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익힘이 없는 배움은 의미 없는 배움일 경우가 큽니다. 교사가 가르쳤는데 학생이 배우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교사는 진정한 교사라면 나는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목사는 나는 설교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교사와 목사,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의 고백입니다. 배우는 자가 무조건 가르치는 자의 책임만을 이야기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배우는 자는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익히지 못했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케이던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케이던스는 자전거의 RPM, 1분당 바퀴의 회전수, 페달의 회전수를 이야기했었죠. 내가 지금 단기간에 얼마만큼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동작으로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운동하고 있습니까? 그 반복과 그 열심은 우리의 신체를 무너뜨립니다. 잘못된 방법과 그리고 잘못된 방향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 배움은 나를 다른 의미의 변화와 성숙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변화와 성숙, 그건 성숙이 아니죠. 퇴보로 우리를 이끕니다. 오늘 우리가 배움의 과정 속에서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배우고 익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지만 조금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열심을 다해 배우고 익히는 이들에게 어떤 실수가 있습니까? 자신에게 맞는 배움의 방법, 학습의 방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칩시다. 1등이 있고 60등이 있습니다. 1등의 그 학습법이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60등이 1등의 학습법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1등의 학습법은 결과를 내었던 학습법이고 분명히 좋은 학습법입니다. 지금 1등이 그 학습법을 통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0등이라고 한다면 1등의 학습법과는 다른 자신만의 학습법이 있어야 됩니다. 1등이 오늘 학습하고 있는 어떠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물론 배움의 내용과 과정과 방법 크게 차이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디테일한 영역으로 들어가면 전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공부를 하지만 오늘 우리의 스키마가 다르거든요. 지난 배움의 과정과 지난 배움에 대한 그 익힘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등이 하는 학습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60등이 그대로 따라했을 때는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60등은 60등에 걸맞는 학습법을 찾아야 됩니다. 단계를 따라가는 것이죠. 제가 도서관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도서관이 뭡니까? 그림도, 책서, 글서, 공사관입니다. 그림과 책,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장소가 도서관이죠.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의 도서관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도서관 교회의 의미도 그리고 저희 주일학교의 이름인 도서관 학교의 이름도 다른 한자를 써서 그 의미를 살렸습니다. 도서관 교회, 도서관 학교의 의미는 길도, 차례할서, 볼관입니다. 도는 이치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이치와 원리. 차례할서는 천천히 차례를 지켜가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은 볼관입니다. 천천히 차례를 지켜가며 진리와 이치와 원리를 바라보는 학교, 바라보는 교회. 교회에서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참된 가르침과 참된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천천히 차례를 지켜가야 됩니다.
60등이 갑자기 1등이 될 수 있는 법 많지 않습니다. 60등이 50등이 되고 40등, 30등, 20등 천천히 차례를 밟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 걸맞는 그러한 공부 방법이 있겠죠. 1등의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60등의 공부 방법으로는 현재는 적용 불가하거나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주식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다른 가치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난 3개월 동안 경제에 관해서, 돈에 관해서, 주식에 관해서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지난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 가운데도 돈과 화폐,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연구한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라도 저도 조금 공부를 했어야 됐죠. 주식에 대해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의 투자 방법과 투자 기술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워렌 버핏은 수조 원의 돈을 굴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현재적으로 부자죠. 그리고 그의 투자 방식과 그의 어떤 선택은 자신의 현재의 재산과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그 어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1,000만 원뿐이 없는데, 나에게 1억 원뿐이 없는데 워렌 버핏과 똑같은 방식에서 투자 방식을 그에게서 모델링으로 배우려고 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워렌 버핏은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1등에게는 1등의 학습 방법이 있고요. 60등에게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그에게 필요한 어떠한 학습 방법이 있죠. 1등은 지금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부족한 그 무엇을 채워가야 된다고 한다면 60등은 처음부터 기본부터 다져야 되는 그러한 학습의 내용과 방법과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죠. 워렌 버핏의 주식 투자와 그리고 재산이 얼마 많지 않은 이들의 주식 투자의 방법에는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변하지 않는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방법과 기술에는 그냥 방법과 기술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게 다른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제라고 하는 것, 나의 상태라고 하는 전제, 그 사람의 마인드의 전제, 그리고 우리 외적인 내적인 수많은 전제에 따라서 오늘 나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서관에만 300권이 넘는 독서법 책이 있습니다. 어떤 독서법 책을 보면 필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어떤 독서법 책에서는 암송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어떤 독서법은 요약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느 하나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모두가 맞는 이야기라고 해서 모두가 나에게 정당한 그러한 학습 방법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또 사람들마다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시급한 그리고 그 사람에게 걸맞는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된 배움, 참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걸맞는 그 학습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되 남의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러한 잘못은, 그러한 실수는 우리에게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걸맞는 그러한 학습법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 또한 여러 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성인이라고 쳤을 때 성인의 배움은 어떠한 내용과 방법과 기술 그 자체에 대한 것도 병행해 나가야 되겠지만 전체상에 대한 확립이 먼저 필요합니다.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어릴 때는 전체 그림을 먼저 그리고 배움의 과정을 걸어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의 명확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전제를 한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 속에서 누군가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진도에 맞춰 하나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전체상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걸맞는 그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독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의 전체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만약에
옆에서 누군가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독서법책에 수백 권의 책이 있을지라도 지금 나에게 가장 걸맞는 그 배움의 과정, 그 학습의 방법과 기술은 나와 나를 가장 잘하는 이들의 코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독서법에 어떤 그 책들 가운데 틀린 얘기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뿐이죠. 어떤 사람들이 고전에 대해서 강조했습니까? 고전 읽기에 대해서? 맞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고전보다는 현재 베스트셀러의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학습하는 것의 장점을 얘기합니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전제가 있습니다. 각자가 목표하는 바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부안해동하기보다는 전체상의 그림을 그리고 나에게 걸맞는 것을 선택해 가면 됩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학습 방법과 기술이 있을 수 있고요. 1년 뒤에는 그것이 아닌 또 다른 방법과 기술이 나에게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나와 입장이 다르다고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도 서로의 전제를 확인해보고 전체상의 입장에서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다 보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워렌 버핏을 쫓아가기보다는 나만의 투자 방법을, 주식도 모르는 사람이 주식 얘기하니까 이상하지만 저는 원리 입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만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어떠한 그 추상화가 가장 멋진 어떤 그림이라고 얘기했다고 쳤을 때 그러면 모두가 추상화를 그려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는 정밀화를 가장 잘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떠한 목회하는 입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단별로 가장 그래도 존경받고 있고 좋은 이미지를 보이고 있는 교회를 쫓아갑니다. 그들도 처음은 있었겠지만 예를 들어 수천 명, 수만 명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자신들의 좋은 것을 나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막 교회 개척을 시작하고 이제 목회의 길에 들어선 어떤 목사나 신학교에 있는 배움의 과정, 그들이 볼 때 큰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좋아는 보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구동하고 그 프로그램을 그 공동체 안에서 진행해 나갈 때는 단순히 그 프로그램 하나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재정과 여건과 여러 가지 지난 시간 속에서의 준비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한 멋진 큰 교회를 닮아가기 위한 그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그냥 큰 교회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구현하기보단 나에게 걸맞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디자인하는 것은 우리 목회 현장에 있어서도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서법, 그리고 학습법, 그리고 주식 투자, 그리고 목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좋은 것은 존재하지만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에게 걸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가장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 깨닫게 되는 나의 모습. 바로 이러한 것들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오늘 나에게 걸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간다면,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스텝 바이 스텝 해나간다면 오늘 우리의 변화와 성숙은 지난 시간 속에서의 잘못된 선택보다 더 아름다운 결과, 아름다운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걸맞는 학습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인이니까 한번 내가 앞으로 배워야 될 그 전체상을 한번 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서법의 전체상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가장 좋은 책은 십진분류 독서법입니다. 제 책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책의 내용들은 제 머릿속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인류의 선각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제가 잘 요약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 경험치, 그리고 그 안에 창의적인 약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전체상을 확립한다면, 그리고 오늘 나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으로부터 하나둘 시작하면 됩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하나둘 열심을 내어 방법과 기술과 내용,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부족했던 부분이 채워지고 맞춰질 것 같지 않았던 그 퍼즐의 조각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상의 완전체를 내 삶에 구현하는 일들.
그것이 경제든 그것이 어떤 영역의 목표이든 간에 분명히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